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30대 초반이고 온라인 의류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 여성입니다. 저는 일찍이 사업을 하고 싶었어요. 돈을 벌고 싶은 마음이 없던 건 아니었는데 확실한 건 저는 망하든 성공하든 제 사업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주신 대학 등록금으로 겁도 없이 사업에 뛰어들었는데요. 다른 사람들은 그런 저를 보고 무모하다고 했지만 저도 저희 부모님도 제가 대학을 가는 것보다 다른 선택을 하는 것이 더 낫다는 걸 미리부터 알았어요. 사실 저는 공부를 그다지 잘하는 편도 아니었고 공부에 취미가 없다 보니 가고 싶은 대학이나 학과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은 어차피 제 대학 등록금으로 준비한 돈이니 이 돈으로 하고 싶은 일을 해보라며 선뜻 돈을 주셨고 저는 그 돈을 허투루 쓰고 싶지 않아 심사숙고한 끝에 지금의 사업을 시작했어요. 저는 평소 공부머리는 없었지만 셈이 빨랐고 어릴 때부터 옷이나 각종 액세서리 같은 패션 잡화를 참 좋아했는데 부모님이 실패도 다 공부라며 하고 싶은 걸 해보라고 하시길래 저는 과감하게 이 길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그 선택은 저의 최고의 선택이 되었죠. 물론 초반에는 시행착오로 수입이라고는 전혀 없는 마이너스 사업이었지만 겁내지 않고 꾸준히 노력하며 버틴 끝에 지금의 사업을 만들었어요. 그 덕에 제 또래보다 돈은 제법 벌었는데요. 세상은 공평하다고 저는 사업을 하는 동안 남들 다 하는 연애도 제대로 못했죠. 딱히 독신주의자도 아닌데 어쩜 저한테 남자를 소개해 주겠다는 사람이 없었어요. 미란 씨가 남자한테도 관심 있었어? 그럼요. 남자 싫어하는 여자가 어딨어요. 그냥 처음엔 일하느라 소개팅 들어와도 거절했는데 그 뒤로는 아주 딱 소식이 끊겼어요. 어머, 그랬구나. 나는 그것도 모르고 우리 최 대표는 남자한테는 영 관심이 없는 줄 알았네. 그래도 최 대표 좋다고 쫓아다니던 남자는 있었지? 그럼요. 그런데 그것도 참 타이밍이 이상해요. 그때는 왜 그렇게 싫었는지 지금 딱 나타나면 완전 푹 빠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원래 남녀 사이라는 게 그래. 그럼 내가 사랑의 큐피드 좀 대봐. 최 대표 남자 만날 때 조건 많이 보나? 아니요. 저는 사람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막말로 돈은 저도 아쉽지 않을 만큼 있으니까요. 역시 미란 씨 멋있어. 그래서 내가 자기 좋아하잖아. 그럼 좀 기다려 볼래? 마침 괜찮은 사람을 내가 알거든. 저는 그때 꼭 남자를 소개시켜 달라는 말을 하려고 했던 건 아니었어요. 그리고 저에게 큐피트가 되어주겠다고 하던 사람은 제가 쇼핑몰 사업을 하면서 많이 의지했던 친한 언니이자 다른 쇼핑몰 사장님인 경숙 언니였어요. 그리고 경숙 언니는 그날이 있고부터 보름도 되지 않아 제 인생의 최악의 남자를 소개시켜 줬는데요. 그 인간은 저와 2년이란 시간을 연애하고 결혼까지 고려하다 파혼한 남자였어요. 물론 경숙 언니가 일부러 그러진 않았겠죠. 제 남편이 될 뻔한 그놈은 허우대도 멀쩡하고 저보다 3살이 어린 공무원이었거든요. 조건으로 따진다면 그다지 나쁠 것도 없었고 무엇보다 사람이 너무 괜찮았어요. 연하라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표현도 잘하고 말도 예쁘게 하는 게 누구한테든 호감을 사는 캐릭터였죠. 그러니 저도 그놈을 보고 홀라당 반하고 말았고 그 남자의 단점은 딱 하나, 집안 형편이 그다지 넉넉하지 않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저에게 그건 그다지 문제가 될 일도 아니었기에 남자친구와 2년 넘게 뭣도 모르고 행복한 연애를 했는데요. 생각해보면 연애하는 중에는 서로 보고 싶은 것만 봤던 것 같아요. 저는 친구든 사람이든 제가 좋으면 막 퍼주는 스타일이거든요. 농담 삼아 나에게 물질은 사랑이라고 말하고 다닐 정도였죠. 또 제가 여성 의류 전문 쇼핑몰을 운영하다 보니 친구들한테도 선물을 많이 하는 편인데 남자친구한테는 오죽했겠냐고요. 봐서 좋은 게 있으면 사고 몸에 좋다고 하면 사고 툭 까놓고 공무원 월급보다는 제가 더 많이 버니까 70-80% 데이트 비용은 제가 알아서 냈었죠. 남자친구는 형제가 없는 외동이었는데
식당을 운영하는 부모님께 월 100만 원씩 생활비를 드리고 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데이트 비용까지 내게 한다면 남자친구의 생활이 힘들어질 것이 뻔했고 저는 그런 남자친구를 배려하고 싶었어요. 야, 너 연애 계속 그렇게 할 거야? 내가 남자한테 막 퍼주면서 하는 연애는 건강하지 않다고 했지? 애당초 네가 뭐가 아쉬워서 그런 남자를 만나냐고. 왜? 내 남자친구가 어디가 어때서? 인물 좋지? 직업 좋지? 거기에 성격도 좋은데? 집이 가난하잖아. 그 남자 월급 받아서 집에 돈 갖다 준다며? 그럼 둘이 결혼하면 그 돈은 이제 누가 줘야 할까? 그래 미란아, 이건 아니야. 우리가 뭐 20살 첫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결혼은 현실이야. 미란이 네가 일만 하느라 남자를 너무 안 만나서 그런데 네 말대로 다 괜찮은데 아직 장가를 못 간 건 다 이유가 있는 거다. 이런 속물들. 아무리 결혼이 현실이라고 해도 사람이 제일 중요하지. 그리고 난 내가 좋아서 태영씨 이것저것 사주는 거지. 단 한 번도 태영씨가 무언가 바란 적은 없어. 니들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 말 하지 마. 니들 계속 그러면 나 이제 니들 안 본다. 아, 최미란. 남자친구한테 완전 빠졌네. 알았어. 이젠 아무 말 안 할게. 그래도 너 조심해. 이제 슬슬 결혼 생각할 거 아니야? 연애랑 결혼은 다르다. 친구들은 그렇게 제가 하는 연애가 건강하지 않다고 제 남자친구를 보지도 않고 깎아내렸어요. 그래서 그때는 친구들이 참 밉고 서운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것이 보이기 시작한 건 사실이었죠. 처음엔 배려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남자친구는 자기가 먼저 계산하려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느 날엔 제가 깜빡하고 지갑을 두고 와서 남자친구한테 계산을 하라고 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이놈이 저한테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지갑을 두고 왔다고? 우리 똑순이 여자친구가 웬일이래? 그래도 뭐 어쩔 수 없지. 이번엔 내가 계산할 테니까 자기가 입금해줘. 내가 영수증 찍어서 보낼게. 황당하지 않나요? 저는 데이트할 때마다 돈은 누가 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며 알아서 제가 먼저 냈는데 남자친구 말에 저는 황당해서 아무 말도 나오지 않더군요. 아니, 저 혼자 먹은 밥인가요? 지도 먹어놓고 좋다고 추가 주문도 지가 했으면서 영수증에 찍힌 돈을 모두 자기 계좌에 입금하라는 말이 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권태기는 아니었지만 친구들 말처럼 이게 맞나 고민을 하게 되었는데 그러던 중 제가 예전과는 다르다고 생각했는지 그놈이 또 이런 말을 하더군요. 자기야, 요즘 무슨 고민 있어? 왜 사업이 잘 안 돼? 왜? 나 고민 있는 걸로 보여? 요즘 만나자는 말도 먼저 잘 안 하고 전화도 뜸해진 것 같아서. 아, 그냥 뭐 바빠서. 그래, 정말이지. 난 또 자기가 이제 마음이 식었나 하고 걱정했잖아. 그런 생각을 했어? 왜? 왜긴 나도 알아. 우리 데이트하면 자기가 돈 다 내고 자기는 아무 날도 아닌데 선물도 자주 하는데 나는 그러지도 못하잖아. 자기도 여잔데 서운했겠지. 아, 그걸 알고 있었어? 저는 남자친구 말에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저걸 알 정도면 남자친구도 제 눈치를 많이 봤겠구나 하는 생각도 했는데요. 그 다음 이어지는 남자친구 말이 저를 어처구니 없게 심쿵하게 만들더라고요. 나 사실 자기한테 프로포즈 하고 싶어서 돈 모으고 있었어. 요즘 반지가 왜 이렇게 비싸냐? 그래도 비싸다고 반지를 안 살 수는 없잖아. 자, 이거 어때? 원래 반지는 이벤트 같은 거 하면서 줘야 한다고 하던데 난 그런 거 할 줄 모르잖아. 자기야, 나 몰래 반지를 산 거야? 솔직히 내가 자기한테 프로포즈를 해도 되는 건지 자신이 없긴 했어. 모은 돈도 없지. 그렇다고 우리 부모님이 자기 부모님처럼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것도 아니지. 내가 내세울 거라곤 공무원이라는 내 직업 말고는 아무것도 없잖아. 그러니 자기도 고민이 많을 테고. 근데 나 자기 아니면 다른 사람하고는 절대 결혼하고 싶지 않아. 그래서 자기가 거절하면 어쩔 수 없는데 일단은 내 마음이 이렇다는 건 알려주고 싶어. 자기야, 나랑 결혼해주라. 솔직히 저는 남자친구가 하는 고민과는 상관없이
남자친구와 결혼하고 싶었어요. 친구들은 결혼을 현실이라고 없는 집에 시집가 봤자 제가 좋을 게 없다고 말렸지만 저는 그런 것보다는 사람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예비시댁이 없는 집이라는 것도 저에겐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저는 결혼해도 지금처럼 각자 수입은 각자 관리하면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시댁 생활비는 지금처럼 남자친구가 자기 월급에서 알아서 하면 될 일이고 저희 두 사람의 생활비는 제가 조금 더 부담해도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요, 제가 남자친구와 결혼하고 싶었던 이유가 하나 더 있었는데요. 그건 바로 연애하면서 제가 가진 자산이나 수입 내지는 빚까지 남자친구한테 오픈한 게 없었는데 남자친구는 그런 것도 하나 물어보지 않고 저라는 사람을 선택했다는 것이 저에겐 감동이었어요. 네, 제가 너무 세상 물정을 몰랐죠. 사업한다는 여자가 어쩜 그런 부분은 그렇게 셈이 어두울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저에게 반지를 주며 남자친구는 나름 고민을 했는지 자기가 공무원이니 저금리로 대출을 받으면 아파트 전세도 갈 수 있다고 했는데요. 그 말을 듣는데 뭔가 생각이 많아졌어요. 사실 저에게 4년 전 청약에 당첨돼서 제 명의로 된 아파트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평수도 저 혼자 쓰기엔 넓었고 위치도 제 사무실과는 멀어서 전세를 주고 있었는데 4억에 매입한 아파트는 부동산 붐을 타고 9억이 됐어요. 그리고 그 아파트의 중도금을 저희 부모님이 도와주셨는데 그때 세입자에게 받은 전세보증금으로 그 중도금을 갚았죠. 그리고 잔금 대출금이 5천만 원 정도 남긴 했는데 오른 금액을 생각하면 저는 앉은 자리에서 5억을 번 것과 다름이 없었어요. 그래서 고민 끝에 저는 제 명의의 아파트가 있다는 사실을 남자친구한테 알렸고 어차피 대출을 받아 아파트 전세를 얻을 바에는 그 대출받은 돈으로 제 아파트에 살고 있는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빼주고 그 집에 들어가는 게 나을 것 같다고 말을 했는데요. 그런데 참 사람이 이상하죠. 남자친구가 제가 제 이름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그때부터 조금씩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갑자기 저한테 너무 잘한달까요? 전에는 밥값도 잘 내지 않던 사람이 비싼 곳에 데려가 밥도 사주고 고가의 선물도 하는데 사람이 너무 한순간에 바뀌니까 적응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물어봤죠. 자기야, 왜 자꾸 돈을 써? 오늘도 그래. 이거 백화점 화장품 아니야? 왜? 자기는 그런 거 싫어? 나 이제 우리 곧 결혼할 거니까 조금이라도 더 잘해주고 싶어서 그러지. 그렇다면 고마운데 우리 결혼하려면 이제 한 푼이라도 아껴야 하니까 이런데 돈 쓰지 마. 헤이, 이런 게 뭐 얼마나 한다고. 우리 자기는 능력도 좋으면서. 아, 그리고 있잖아. 자기 이번에 뽑은 차. 그거 나 한 번만 빌려주면 안 돼? 차? 차는 왜? 자기 차 고장났어? 그게 아니고 이번 주 주말에 큰 집에서 제사가 있거든. 그때 자기 차로 우리 부모님 좀 모시고 다녀오려고. 전에 내가 잠깐 말했지? 우리 큰 집 사람들이 좀 살아서 나랑 우리 부모님을 많이 무시한다고. 나 이번 기회에 큰 집 사람들이 나랑 우리 식구 무시하지 못하게 하고 싶어. 그래야 나중에 우리가 결혼해도 자기를 무시하지 않지. 분명 자기 대학 안 나왔다고 엄청 깔볼 거야. 그래서 미연에 방지를 좀 하려고. 저는 남자친구의 말에 기분이 오묘했어요.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뭔가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까지 들었어요. 그리고 솔직히 새로 뽑은 차라 그런 가짜 옷의 용도로는 아무리 남자친구라도 빌려주기도 싫었는데요. 그래서 대충 그날 저희 부모님과 볼 일이 있어 차를 빌려주기 어렵다고 거짓말을 했는데 남자친구는 알겠다고 했지만 내심 서운한 눈치더군요.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었어요. 아직 제대로 양가에 인사를 가거나 상견례를 한 것도 아닌데 남자친구는 이미 자기와 제가 결혼하는 걸 기정사실처럼 말하고 다녔고 제 명의의 아파트도 마치 자기 아파트인 양. 거기 세입자들 날로 먹는 거 아니야? 신축 아파트에 들어가 살았으면 나올 때도 똑같이 새 걸로 바꿔주고 나가야지. 사람들이 양심이 없어. 자기야, 원래 그런 건 남자가 말해야 하는 건데 다음엔 자기가 나서지 마. 내가 할게.
이번에 알아보니까 우리 아파트 또 올랐더라. 이러다 금방 10억 되겠어. 라고 말하는데 우리 아파트라니 저는 이상하게 그 말이 굉장히 거슬리더군요. 그래서 아마도 처음으로 남자친구한테 정색하고 말을 했던 것 같아요. 자기야, 자기 왜 그렇게 오바해? 우리 아직 결혼하기로 정해진 것도 아니잖아. 그리고 내 아파트 시세를 자기가 왜 알아봐? 왜긴 우리가 같이 살 집이니까 그렇지. 그리고 우리 결혼은 이미 정해진 거나 다름없는 거 아니야. 우리 부모님은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하루라도 빨리 상견례하고 결혼 날짜 잡자고 하는 걸 자기가 부담스러울까봐 내가 워워 시켜드리고 있는 건데 자기가 그렇게 말하니까 나 좀 서운하다. 그랬어? 나는 자기가 우리 집에 인사 갈 생각도 하지 않고 너무 앞서가는 것 같아서. 오해는 하지 마. 자기 서운하게 할 생각은 없었어. 그래? 내가 마음이 급해서 그랬나? 나도 나지만 자기 나이가 있잖아. 내 주변 사람들도 자기 나이 얘기하면 어이구 결혼 빨리 해야겠네 이러거든. 그리고 나 정도면 자기 집에서 얼씨구나 좋다 하시지 않겠어? 무슨 자신감인지 남자친구는 저희 집에서 당연히 자기를 사위로 허락할 거라는 막연한 자신감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즈음부터 어쩐지 저는 이 남자랑 정말로 결혼해도 괜찮을까 하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다 남자친구가 자기 집에 가서 인사를 하자고 저를 초대했어요. 자기 집에 인사를 가자고? 우리도 이제 슬슬 결혼 준비해야지. 우리 부모님은 내내 자기 언제 인사 오냐고 기다리고 계셨어. 내가 자기 능력 있는 여자라고 엄청 자랑했거든. 왜 그랬어? 괜히 실망하시면 어쩌려고. 실망을 왜 해? 자기처럼 아파트며 집이며 다 가진 여자가 또 어딨다고. 절대 실망 안 해. 그러니까 긴장할 것도 없고 마음 편하게 와. 남자친구는 가볍게 말했지만 저는 그럴 순 없었어요. 그래서 최대한 단정하게 차려입고 손에도 과일이며 케이크이며 바리바리 사들고 남자친구 집을 갔는데요. 그동안 연애하면서도 집은 가본 적이 없었기에 나름 어떤 집일까 궁금하긴 했어요. 그런데 제가 본 남자친구 집은 낡아도 너무 낡은 집이더군요. 1세대 빌라라고 하며 대충 짐작이 되실까요? 방 3개에 화장실 1개, 거실이라고 말할 공간은 따로 없고 주방이 거실이고 거실이 주방인 그런 구조의 집이었어요. 그래도 저 온다고 남자친구 어머님은 이것저것 음식도 참 많이 해놓으셨는데 그 마음은 너무 감사했죠. 그래서 최대한 당황한 티 내지 않고 편안하게 남자친구 부모님을 대하려 노력했어요. 미란이라고 했나? 우리 태영이한테 들으니까 사업을 한다고? 네, 여성 의류 쇼핑몰 사업하고 있습니다. 나는 사업을 한다고 해서 솔직히 놀랐잖아. 미란이도 알까 모르겠는데 공무원들은 보통 같은 공무원이랑 만나서 결혼하는데 우리 아들도 그럴 줄 알았지? 아, 네. 그런데 대학은 안 갔어? 왜? 딱히 가야 할 이유를 몰라서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도 가고 싶은 게 아니면 안 가도 괜찮다고 하셔서 주신 대학 등록금으로 지금 사업을 시작했어요. 부모님도 참 힘든 결정하셨네. 그나저나 부모님은 뭐 하시고? 두 분 다 알만한 회사 다니세요. 그래? 대기업 같은 데 다니시나? 네, 뭐 그렇죠. 사내 커플도 만나셔서 지금까지 두 분 다 같은 직장 다니세요. 그래? 두 분이 아직 잘 버시니 그건 안심이네. 그래도 딸이 나이가 꽉 차서 부모님이 걱정이 많으시지? 형제는? 제 위에 오빠가 있는데 오빠가 결혼을 해서 저한테 별로 결혼 얘기는 안 하세요. 하고 싶을 때 하라고. 부모님이 좀 특이한 스타일이네. 자고로 여자는 나이 먹으면 값이 떨어지는 법인데. 그래도 우리 아들 만난다는 말씀은 드렸지? 네, 그럼요. 그래? 부모님이 뭐라고 하셔? 좋아하시지? 네? 네, 좋아하세요. 그럼 요즘 공무원만한 남편감이 없어. 청년 보장되지, 월급도 안정적이지. 특히 미란이처럼 사업하는 사람한테는 우리 아들 같은 월급쟁이가 딱이야. 안 그래요, 여보? 그럼 우리도 실내 포차를 하고 있지만 사업이라는 게 매달 다르고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생기니까 이래도 저래도 둘이 딱이네.
저는 그때 솔직히 조금 당황했어요. 선입견을 갖고 있는 건 아니지만 식당을 하신다고 해서 그냥 일반 식당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실내 포차라고 하니 뭔가 다르게 느껴졌고 거기에 은근히 제가 나이가 많다고 저를 깎아내리는 것 같아서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제 기분을 남자친구가 느꼈는지 남자친구는 재빨리 화제를 돌리려 했어요. 엄마 아빠, 여자가 나이가 좀 있으면 어때? 우리 미란이는 일하느라 그런 건데 내가 말했지? 우리 미란이 비싼 외제차도 끌고 아파트도 있어. 그래, 네가 하도 그래서 이젠 귀에 딱지가 않겠다. 그래서 우리도 나이는 많지만 이 결혼 허락하려고 그러는 거잖아. 우리 아들이 선택한 여잔데 오죽 괜찮을까 했어. 그래, 아빠도 사업한다고 해서 더 마음에 들었다. 사업도 해본 사람이 한다고 며느리가 사업을 하니 우리 사정도 다 이해할 거 아냐. 아가, 그냥 우리 식구 될 거니까 편하게 아가라고 불러도 되지. 네가 보다시피 우리가 이렇게 산다. 우리가 내세울 거라고는 우리 효자 아들밖에 없어. 비록 우리 형편이 이래서 니들 결혼에는 보태주지 못하지만 그래도 서로 사이좋게 잘 지내자꾸나. 저는 지금까지도 제가 돈을 좋아하긴 하지만 나름 속물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그날 남자친구 아버님의 말을 듣고 그때는 뒤통수를 제대로 얻어맞은 기분이 들었어요. 그 이유는 남자친구도 일찍이 집에 생활비 갖다 주느라 모은 돈이 없다고 저한테 오픈했는데 부모님도 결혼에는 보태줄 돈이 없다고 하시면 이 결혼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누구 돈으로 하자는 건지 그 속이 빤히 보이는 것 같았거든요. 그렇기에 제 머릿속은 혼란만 가득했고 이런 상황에 제가 중심을 잘 잡지 못하면 괜히 휘둘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누가 들어도 그 상황은 우리는 돈이 없지만 네가 사업을 하니 나이 많은 네가 모든 비용을 다 내라는 것처럼 들리잖아요. 그리고 남자친구는 자기 부모님의 말에 아무런 반박도 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이건 아니다 싶어 제 생각을 분명히 말했죠. 저기 죄송하지만 저는 급할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태영 씨도 모은 돈이 없다고 하고 부모님도 그럴 상황이 아니라고 하시면 결혼은 현실적으로 미루는 게 맞죠. 저는 지금처럼 연애를 더 해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결혼은 하려고 마음 먹었을 때 하는 게 맞는 거다. 너는 애는 안 낳을 거야? 우리 태영이가 외아들이라 자손은 있어야 하는데 우리 생각도 해줘야지. 혹시 부담돼서 그러니? 그런데 듣자하니 집은 네가 있다며. 그럼 신혼집은 그 집으로 들어가면 될 거고 결혼 자금은 반반으로 하자. 예전에는 고리타분하게 남자가 집을 해가야 한다는 인식이 있었지만 요즘은 뭐 그러니? 능력 있는 사람이 하면 되지. 그리고 요즘 반반 결혼이 대세라며? 뭐든 반반하면 공평한 거고 서운할 것도 없잖아. 요즘은 뭐 그렇게도 많이 한다고는 하는데요. 문제가 있어요. 어머님이 생각하는 제 집엔 지금 전세 세입자가 살고 있거든요. 그러면 보증금을 빼줘야 하는데 보증금이 3억 7천만 원이에요. 그럼 그 돈은 그야 그건 네 집이고 네가 받는 돈이니까 네가 빼줘야지. 엄마, 내가 공무원이니까 저금리로 대출 받으면 돼. 네가 왜 대출을 받아? 그렇잖아. 그 돈을 받은 사람이 있는데 받은 사람이 돌려줘야지. 안 그런 의미라나? 그게요. 그때 당시 저희 부모님이 중도금을 도와주셔서 그 보증금으로 저희 부모님 돈을 갚았어요. 그리고 당장 그렇게 큰 돈을 제가 마련하기도 어렵고요. 세상에나, 그럼 네 집은 있지만 보증금이 없어서 못 들어간다는 거야? 네. 제 말에 남자친구 부모님의 얼굴은 순식간에 굳었어요. 그리고 저는 남자친구한테 화가 났는데요. 제가 분명 남자친구한테는 내용을 다 이야기했는데 제가 집이 있다고 말은 해놓고 그런 상황은 제대로 이야기하지 않은 것이 화가 났어요. 그리고 결국 그날 저녁 저는 터지고 말았고 남자친구한테 따지듯 물었어요. 자기는 도대체 자기 부모님한테 뭐라고 말씀드렸길래 정작 중요한 집 얘기는 저렇게 하시게 해? 내가 전에도 말했잖아. 내 집에 들어가 살려면 전세 보증금 빼줘야 한다고. 그럼 자기 앞으로 대출 받아서 빼주든 해야 하는데 어머님은 전혀 그럴 생각은 없어 보이던데? 아니,
아무래도 돈 얘기는 좀 예민하니까 차차 말씀드리려고 했지. 아까 봤잖아. 내가 먼저 대출 받아서 하겠다고 말씀드린 거. 말씀만 드리면 뭐해? 어머님이 하신 말씀 못 들었어? 받은 사람이 해결하라는 말. 나는 미안한데 그럴 여력은 없어. 그리고 그 집 잔금 대출금 5천만 원도 아직 남아있고. 뭐? 그 집에 대출이 아직 남아있는 거야? 그럼 부모님께 중도금을 갚을 게 아니라 그 잔금을 갚았어야지. 뭐? 하여간 서로 예민하게 굴 거 없어. 우선 내가 내 이름으로 대출 받고 자기가 갚으면 되잖아. 같이 갚는 게 아니고 나더러 갚으라고? 그야 그 집은 자기 명이니까. 저는 아무렇지 않게 말하는 남자친구를 보며 그 뒤엔 더 이상 상대하고 싶지 않았어요. 결혼까지 생각한다면서 그렇게 누구 명의를 따진다는 게 제 입장에서는 이해가 가지 않았죠. 서운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입을 꾹 다물고 집에 돌아가려 했는데요. 제 눈치를 보던 그놈이 그러더라고요. 나는 예전에도 말했지만 자기 아니면 결혼할 생각 없어. 결혼하면 난 자기한테 내 월급도 다 맡기고 완전히 올인할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같이 갚는 거나 다름없지. 설마 이제 와서 나랑 결혼할 마음 없는 건 아니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 물론 결혼이라는 게 서로 마음이 제일 중요하지만 이렇게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이대로 무리해서 진행하는 게 맞을까? 차라리 내 명의 아파트 말고 어디 월세라도 얻어서 시작하는 건 어때? 그럼 네 거 내 거 따지지 않아도 되잖아. 자기는 지금처럼 자기 부모님 생활비 드리고 난 잔금 대출 갚고 서로 공유할 것만 공유하면 될 것 같은데. 자기야, 자기는 그럴 사람은 아니지만 설마 내가 자길 돈이 많아서 결혼하고 싶어 한다고 생각해? 난 그냥 자기라는 사람이 좋은 거야. 솔직히 돈 잘 버는 능력 있는 모습도 너무 좋지. 솔직히 난 하루라도 빨리 결혼해서 안정적으로 살고 싶어. 나 하나 바라보고 고생한 우리 부모님한테도 제대로 효도하고 자기랑 나 닮은 아이 낳아서 남들처럼 단란하게 살고 싶다고. 자기랑 나랑 소꿉장난하는 것도 아닌데 월세를 얻자니 그러다 어느 천년에 돈을 모아서 그 보증금을 만들어. 아니면 그냥 자기 부모님한테 자기가 갚은 중도금 다시 달라고 하면 안 될까? 이참에 5천 더 보태서 대출금도 갚아달라고 하면 어때? 뭐? 저는 남자친구의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아니 뻔뻔해도 정도가 있지. 어떻게 인사도 가지 않은 예비 처갓집에 손 벌릴 생각을 하냐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야 하는 결혼이라면 그만두고 싶다고 딱 잘라 말했어요. 그러자 남자친구는 한숨을 쉬었고 나중엔 이런 말까지 했어요. 사업이라는 게 계속 잘 될 것 같아? 우리 부모님 말 못 들었어. 자기는 나 같은 남자랑 결혼해야 해. 일종의 보험처럼. 나는 적어도 잘릴 걱정 없고 따박따박 월급이 들어오잖아. 그러니 자기 집에서도 아직 나 보지도 않으셨는데 좋다고 하시는 거 아니야? 막말로 공무원 사위 누가 마다하냐? 자기 원래 이런 사람이었니? 요즘은 다른 사람 같아. 내가 지금까지 만난 사람은 어디로 갔어? 자기 정말 뻔뻔하다. 우리 부모님이 자기가 공무원이라서 좋아한다고? 아니야. 일만 하던 딸이 좋아하는 남자라고 하니까 좋다고 하신 거라고. 됐어. 이렇게 의미 없는 감정 싸움 그만하자. 나는 이런 식이라면 결혼할 마음 없어. 최미란, 진짜 너무하네. 결국엔 너도 우리 집이 가난해서 싫다는 거잖아. 그랬으면 진작부터 말했어야지. 왜 아닌 척을 해서 사람 헷갈리게 하냐? 나는 너는 좀 다를 줄 알았어. 그래서 멋있다고 생각했고 자기 정도의 여자면 나도 우리 부모님한테 아들 노릇 제대로 할 수 있겠다고 기대도 했다고. 우리 부모님 없는 살림에 나 하나 잘 키워보겠다고 고생만 하신 분들이야. 자기 만나서 내가 얼마나 기대한 줄 알아? 자기 그 말 나한테 얼마나 소름 끼치는 말인 줄 알아? 그러니까 날 만나서 기대했다는 게 효도였어. 난 효자랑 결혼할 마음은 없어. 아니, 결혼도 하기 전에 효도할 생각부터 하면 어떤 여자가 그 결혼을 하고 싶어 할까? 됐어. 나 갈래. 그리고 우리 결혼은 없던 걸로 하자. 헤어지고 싶다면 그렇게 해도 돼. 저는 그놈한테 그렇게 말하고 그 자리를 떠났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왜 그때 제가 먼저 헤어지자고 하지 못했는지 지금 생각해도 제 자신이 너무 한심하네요. 연애할 동안은 아무리 제가 돈을 더 써도 하나도 아깝지 않을 만큼
남자친구를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 제 착각은 심각할 정도의 착각이었어요. 그리고 답답한 마음에 친구들한테 있는 사실을 모두 털어놓았는데요. 그동안은 제 자존심에 하지 않았던 말까지 그때는 모두 털어놓게 되었어요. 그러자 친구들은 입에 거품까지 물면서 그놈 흉을 봤는데요. 솔직히 속이 시원할 줄 알았는데 꼭 그렇지만도 않더군요. 야, 헤어져. 그 새끼 미친 거 아니냐? 사람이 없어도 염치는 있어야지. 꼴에 효도까지 하고 싶다고? 걔는 장가가게 글렀어. 그러게 그런 연애 하지 말라고 했지? 맞아. 지가 공무원이면 공무원이지. 대한민국에 공무원이 얼마나 많은데 언제적 공무원 부심이야. 그 집 부모도 이상해. 돈 한 푼 없다면서 무슨 욕심으로 아들을 장가 보내겠다는 거야. 아들이 결혼한다고 해도 말려야지. 나 이 결혼 안 하는 게 맞는 거지? 당연하지. 우리 중에 네가 가장 훌륭해. 그깟 대학 안 나온 거 요즘은 흠도 아니라고. 그런데 네가 왜 그런 없는 집에 시집을 가서 고생을 해. 됐다고 해. 가만 보면 사업하는 머리는 따로 있나 봐. 애가 왜 이렇게 세상 물정을 몰라. 이게 다 연애를 안 해봐서 그래. 사람도 많이 만나봐야 그런 불량품을 거를 수 있는 눈이 생기는 건데 그 남자 소개해준 그 사람부터 영 끊어. 연을 끊는다는 게 여러분들은 쉬우신가요? 저는 생각보다 그 후유증이 좀 컸어요. 그리고 그때가 올케 언니 생일이라 오랜만에 모두 모여 식사한다고 오빠네 집에 가게 됐죠. 어머, 미란아, 너 얼굴이 왜 그래? 아주 반쪽이 됐네. 요즘도 일하면서 날 새고 그래? 아니야, 요즘은 직원들도 있고 괜찮아. 그런데 얼굴이 왜 다 죽어가? 남자친구랑 뭐가 잘 안 돼? 괜찮으니까 아빠한테 다 말해봐. 아니, 결혼 얘기하다가 좀 싸웠어. 아가씨, 왜요? 그 남자 공무원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게요, 공무원은 많은데 이것저것 복잡하네요. 새언니는 이렇게 어려운 결혼을 어떻게 했어요? 그것도 우리 오빠랑. 왜 이래? 나 정도면 훌륭하지. 그리고 뭐가 어려워? 둘이 사랑하고 같이 노력해서 살 마음 있으면 하는 거지. 저렇게 세상 물정을 몰라요. 요즘은 그렇게 결혼 못하거든. 저는 그럴 마음은 없었지만 저만 바라보며 눈만 깜빡이는 가족들 앞에서 어쩔 수 없이 남자친구와 결혼이 깨진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가족들 역시 친구들처럼 펄펄 뛸 거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오빠가 이런 말을 해주더군요. 동생아, 오빠가 먼저 결혼을 해보니 결혼이 참 별게 없어. 결혼 전에 따지는 그것들은 사실 결혼하면 그다지 중요하지도 않더라. 네가 방금 나한테 세상 물정 모른다고 했지만 그게 맞는 거 아니야? 너 처음부터 그 남자 형편 어려운 거 알고 만났잖아. 그때는 그냥 다 좋다고 하지 않았어? 사실은 네 마음이 먼저 변한 건 아닐까? 내가 변했다고? 아니야. 나는 그때 지금도 그런 계산 없이 순수했어. 오히려 남의 걸 탐내고 숟가락 얹을 마음을 갖고 있는 건 그 사람이랑 그 사람 부모라고. 미란아, 엄마는 네 결정 존중해. 그래서 말릴 생각도 없어. 그런데 너 후회 안 할 자신은 있는 거지? 엄마도 옛날 사람이긴 하지만 남자, 여자, 잘나고 못난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 막말로 사랑하면 경제적인 건 서로 맞춰서 살면 되는 거잖아. 하지만 마음은 아니지. 우리 딸 마음은 우리 딸이 제일 잘 알지 않겠어? 결정은 천천히 해도 늦지 않아. 아니, 얘가 벌써 싫다고 하잖아. 근데 뭘 더 따져? 아빠는 그놈 싫다. 효도를 하고 싶으면 지 혼자 할 것이지 왜 귀한 남의 딸을 대리효도시키려 들어. 그리고 결혼 전부터 그런 집안이면 결혼하면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는다. 잘했어. 그런 집에 시집갈 바에는 그냥 노처녀가 낫다. 아빠는 너 결혼 안 해도 아무 상관없어. 저희 아빠 말대로 이미 답은 나와 있었어요. 하지만 남자친구와 헤어져 있어 보니 연애하면서 좋았던 기억만 자꾸 떠올랐고 아무것도 모르고 연애만 하던 그때가 너무 그리웠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술김인지 뭔지 남자친구한테서 잘 지내? 라는 짧은 카톡이 왔어요. 그 카톡을 보는데 왜 그렇게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건지 부정하고 싶었지만 저에게 미련이 남아있음을 그때 깨달았죠.
하지만 섣불리 행동하고 싶지 않았어요. 저희 엄마 말처럼 제가 후회하지 않을 수 있는지 고민하는 시간을 갖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그때는 정말 스스로 답을 내리고 남자친구와 헤어지든 만나든 하려고 했는데 뜻밖의 제 번호를 어떻게 하셨는지 남자친구 어머니가 저에게 전화를 하셨더군요. 나다. 네가 우리 아들한테 결혼하지 말자고 했다며? 그래서 우리 태영이가 다 죽어간다. 옆에서 보고 있으면 얼마나 안쓰러운 줄 알아? 그래서 내가 고민 끝에 너랑 상의하고 싶은 게 있는데 우리끼리 밖에서 보면 어떠니? 저는 느닷없는 남자친구 어머니의 전화에 긴장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어른이 먼저 보자고 하는데 거절하는 것도 예의는 아닌 것 같고 뭘 상의하자는 건지 궁금도 해서 제가 맞출 테니 편한 장소와 시간을 알려달라고 했는데요. 그 뒤 이틀 뒤 저는 남자친구 어머니가 알려준 장소와 시간에 나가게 되었어요.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저는 그때로 돌아가 그곳에 가고 싶지 않은 심정입니다. 그때 들었던 말이 참 어이가 없을 정도로 신선했거든요. 왔니? 앉아라. 그냥 서론 없이 우리 본론만 얘기하자. 내가 대충 우리 아들한테 얘기는 들었다. 그 말 듣고 어찌나 속이 상하든지 아들 보기 창피해 죽는 줄 알았어. 걔가 없는 집에 태어나고 싶어 태어났겠니? 내가 오늘 너를 이렇게 따로 보자고 한 이유는 너 네 아파트에 잔금 5천 남았다며. 그거 내가 대신 갚아주며. 저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말에 당황해서 어리둥절해 있었어요. 그러자 남자친구 어머니는 당신 말을 계속 이어나가셨고 그때는 무슨 만화 캐릭터처럼 입이 떡 하고 벌어졌어요. 너 방금 내가 무슨 돈이 있어 저러나 생각했지?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니 그래. 반반 결혼하라고 했지만 돈이라는 게 어떻게 딱 반으로 나눌 수가 있니? 그래서 지금 나랑 태영이 아빠가 운영하는 가게는 접기로 했다. 그거 접으면 딱 5천만 원 나오더라고. 그 가게를 정리하신다고요? 왜요? 그래도 그건 아니죠. 그리고 왜 그 돈으로 제 아파트 잔금을. 됐어요. 저는 싫어요. 싫어? 왜 싫어? 빚은 갚을 수 있을 때 빨리 갚아버리는 게 돈 버는 거야. 그러지 말고 내 말대로 해. 그리고 말이다. 너는 지금 당장만 생각하는데 먼 미래를 생각해봐. 내 아들이 앞으로 얼마나 많은 월급을 너한테 갖다 주겠니? 그럼 솔직히 이건 반반 결혼도 아니지. 네 사업이 계속 잘 되라는 법도 없고 그러다 보면 내 아들 월급에 의지하는 날도 올 수 있는 거다. 그러니 멀리 봤을 땐 네가 이득이야. 그래서 하는 말인데 네 아파트 그거 내가 5천만 원 갚아주니까 명의는 공동명의로 바꿔라. 그래야 나도 손해보지 않지. 그러니까 어머니 말씀은 꼴랑 5천만 원 갖고 아파트 공동명의를 해달라는 거세요? 지금 제 아파트 시세가 얼마인 줄은 아시고요. 그게 뭐가 중요하니? 너 그 아파트 분양받을 때 4억 들었다며. 그리고 내가 5천만 원 보태고 앞으로 내 아들이 월급 너한테 다 갖다 주는데 솔직히 나중엔 그냥 내 아들 앞으로 돌려달라고 해도 너는 할 말이 없어. 게다가 지금 보증금 뺄 돈도 넌 없다며. 그런데 내 아들이 대출받아서 그것도 해결하자고 했다며. 세상에나 이런 남자가 또 어딨니? 그러게요. 정말 살다 이런 거지 같은 말은 처음 듣네요. 앞으로 아드님이 받아올 월급이요? 그럼 앞으로 제가 벌 돈은요? 이런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태영 씨 만나는 동안 데이트 비용도 거진 제가 다 냈어요. 그리고 솔직히 결혼해도 생활비는 제가 더 부담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고요. 그런데 이렇게 제 집에 탐을 내실 줄은 추호도 몰랐어요. 반반 결혼이고 어쩌고 하시더니 이게 반반인가요? 어떻게 이게 반반인가요? 얘 좀 봐. 왜 이렇게 화를 내? 내 얘기 아직 안 끝났다. 난 혼수며 예단 다 필요 없어. 그럼 넌 돈 아예 굳었잖아. 결혼식 비용이야. 축의금 들어온 걸로 충당하면 되고 신혼여행은 니들이 즐기러 가는 거니 니들이 알아서 하면 내가 억지를 부리는 게 아니야. 억지를 부리는 게 아니라고요. 제 아파트 지금 시세로 9억이 넘어요. 물론 분양은 4억에 받긴 했지만 그건 그때죠. 지금 시세가 있는데 공동 명의를 말씀하시라면 저한테 4억 5천은 주셔야 셈이 맞아요. 너는 애가 무슨 결혼을 장사처럼 하니? 거기서 셈이 왜 나와? 어차피 결혼하면 부부 공동재산인데 내 아들이 먼저
지 월급 그냥 다 너한테 준다고 했다며. 너 공무원 연금 나오는 거 몰라? 그런데 무슨 5대5 가르마 타는 것도 아니고 뭘 그렇게 정없이 딱딱 떨어지게 말을 해. 그냥 우리 쪽에서 이만큼 성의를 보였음 네 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 거지. 죄송하지만 저는 그렇게 못하겠어요. 어머니 방식대로 계산을 하자면 제 아파트만 공동 명의로 할 것이 아니라 아들 장가 보내고 싶으시면 어머니도 지금 살고 계신 집 팔아서 저 절반 주세요. 뭐 팔아봤자 1억도 안 나올 것 같지만 저도 그 정도 성의는 봐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솔직히 그거 가지고는 성에 차지도 않지만 어머니 말처럼 성이니까요. 그리고 제 아파트 공동 명의로 돌린다면 그 순간부터 생활비는 없습니다. 공동 명의인데 제가 그 돈 드릴 이유 없잖아요. 뭐야? 이런 싸가지 없는 년. 너 말 다 했어? 이게 아주 나를 빈털터리로 만들려고 하네? 세상 천지에 지결혼한다고 어떤 며느리가 시댁 집을 팔아서 절반을 달래? 남은 기껏 머리 굴려가면서 큰 결심으로 말한 건데. 됐다. 나도 너같이 못된 년 며느리로 맞이하기 싫다. 결혼하지 마. 내 아들이 공무원인데 너 아니어도 좋다는 여자 많아. 급한 건 나이 많은 너지 내 아들이 아니라고. 그래요. 그럼 그렇게 하시죠. 어차피 저는 태영 씨한테 결혼 안 하겠다고 이미 말했고 달라질 것도 없네요. 그럼 저 먼저 일어날게요. 아, 여기 커피값은 어머니가 내세요. 어머니가 나오라고 해서 나온 거니까요. 마음 같아서는 교통비도 달라고 하고 싶은데 제가 참는 거예요. 뭐야? 있는 년이 더 해요. 네, 제가 원래 세무라면 확실하게 하는 편이라서요. 마음 같아서는 이 시간도 돈도 바꿔서 청구하고 싶네요. 그럼 부디 원하시는 호구 며느리 잘 얻으시고 행복하게 사세요. 저는 자리를 박차고 나오면서 남자친구에게 있던 미련마저 그곳에 버리고 왔어요. 그리고 다 끝난 마당에 또 연락하는 것도 웃긴 것 같아 남자친구 번호를 차단했는데요. 바로 다음 날 제 사무실에 그 인간이 울상이 되어서 찾아왔어요. 미란아, 엄마한테 얘기 들었어. 우리 엄마가 실수한 거야. 나 너랑 헤어질 마음 없어. 네가 싫다고 하면 내가 기다릴게. 그러니 제발 마음 좀 바꿔. 우리 엄마한테는 내가 다시 잘 얘기할게. 마음 풀고. 싫어. 내가 왜 그래야 해? 우리 제발 여기서 끝내자. 나 솔직히 태영 씨 집 다녀오고 멘붕이었어. 없는 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야. 없는데 왜 욕심을 내? 나는 내 아파트 공동 명의로 하라는 말 듣고 마음이 확실해졌어. 그러니까 태영 씨도 마음 접어. 우린 결혼할 인연은 아니었나 봐. 자기야, 자기 정말 이럴 거야? 자기는 아니라고 하지만 솔직히 내가 없는 집 자식이라 싫은 거잖아. 알았어. 아파트 공동 명의 해달라고 하지 않을게. 자기 말대로 월세 얻어서 살자. 그럼 되는 거잖아. 어떻게 해야 마음 돌릴 건데? 우리 엄마가 무릎 꿇고 빌면 마음 풀래? 뭐? 진짜 이상한 사람 만든다. 내 말 못 들었어? 이젠 다 싫다고. 여기 내 회사야. 이래야 하니까 이만 돌아가. 다시는 오지 말고. 저는 직원들도 다 보는 가운데 남자친구를 내쫓았어요. 그리고 머리가 복잡해 그날은 이리고 뭐고 집에 일찍 들어가 누웠는데요. 어떻게 잠이 들었는지도 모르게 자고 일어나니 핸드폰이 정신없이 울렸어요. 그 사람의 어머니였죠. 처음엔 받지 않으려 무시했는데 자꾸만 전화가 울리니 짜증이 났어요. 업무상 핸드폰을 꺼놓을 수 없던지라 그냥 전화를 받아버렸죠. 또 뭐죠? 더 하실 말씀이 있으세요? 미란아. 저는 제기를 의심했어요. 자기 아들한테 듣고 또 화내려 전화한 줄 알았는데 그놈의 어머니는 저한테 울면서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저는 너무 당황해 아무 말도 못했고 핸드폰만 들고 있는데 그러자 울먹이면서 그놈의 어머니는 말을 계속 이어갔어요. 미란아, 너 정말 내 아들이랑 결혼 안 할 거니? 네 아파트 공동명의로 해달라고 안 할게. 내 아들이 너 아니면 죽겠다고 하는데 내가 정말 미안하다. 솔직히 나는 네가 벌어봤자 얼마나 벌까? 했었어. 그런데 우리 태영이가 네가 버는 돈이 자기 월급보다 2배는 넘는다고 하더라. 그러니 내 말이 얼마나 기가 찼겠니? 내가 사과할 테니 이제 그만 마음 풀어라. 내가 너 우리 집 며느리 되면 진짜 잘해줄게. 어머니, 저는요 이러는 게 정말 싫어요. 누가 더 많이 갖고 못 갖고 그런 거 따졌으면
저 처음부터 태영 씨 안 만났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변하는 건 어쩔 수 없네요. 이럴 줄 알았으면 그 아파트 분양은 받지 말 걸 그랬어요. 그래도 어머님이 그렇게 사과하시니 사과는 정중히 받겠습니다. 하지만 결혼은 안 해요. 솔직히 어머니 며느리는 더 하기 싫거든요. 뭐? 너 돈 좀 있다고 지금 사람 무시하냐? 너 그렇게 자만하다가는 조만간 쪽박 찬다. 네가 어디 가서 내 아들 같은 남자를 만나? 나이도 많은 노처녀 주제. 너 지금 글러온 복을 네 발로 차는 거야. 툭 까놓고 네가 먼저 내 아들 좋아했다며? 그 사람이 그런 말도 해요. 지금 보니까 마마 보이네요. 모자 사이가 그렇게 좋으신데 그냥 다른 집 귀한 딸 고생시키지 말고 어머니 아들, 어머니가 평생 데리고 사는 건 어떠세요? 그리고 만약 그래도 눈먼 누군가가 어머니 며느리 하겠다고 인사 오면 반반 결혼이니 그딴 말은 하지 마세요. 어머니, 반반 결혼은 서로 비슷한 처지에서나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도 어머니도 집을 가진 거 없잖아요. 그러면 그냥 없는 집에 시집 온다니 고맙다 하셔야 그 잘난 공무원 아들 장가 보내실 수 있으세요. 어머니가 사과하시니 저도 조언 드리는 거예요. 그러는 너는 뭐 이번 기회 놓치면 기회가 또 있을 것 같냐? 너도 그 성격 때문에 평생 시집 못 갈 거다. 솔직히 능력 있는 남자가 왜 너를 만나겠니? 피곤하게. 내 아들 정도나 되니까 널 받아준 거지. 너 나중에 후회해도 소용없어? 네, 소중한 조언 잘 듣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능력 있어서 결혼 안 해도 상관없어요. 하실 말씀 다 끝나셨죠? 그럼 다시는 전화하지 마세요. 어차피 차단할 거라. 앞으로 통화할 일은 없을 것 같네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분명 미련이 남아있었는데 고맙게도 알아서들 정리하게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남자친구는 결혼이 깨지자 힘들었는지 술 처먹고 저희 집 앞에 어슬렁거리기도 했는데 제가 오빠한테 SOS를 쳐서 그것도 정리했어요. 저희 오빠 직업이 경찰이거든요. 저희 오빠가 스토커범으로 잡아넣겠다고 했다나 봐요. 그래서인지 그날로 그놈은 다시는 제 눈에 띄지 않게 되었고 저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어요. 원래도 하던 일인데 남자친구놈과 헤어지고 결혼을 엎어서 그런지 제 일이 더 소중하게 느껴지네요. 그런데 눈치 없는 제 친구들은 남자는 남자로 있는 거라며 싫다는 저한테 자꾸만 남자를 소개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다 친구 중 한 명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어요. 미란아, 넌 어떤 남자가 좋아? 다정한 남자? 능력 있는 남자? 재밌는 남자? 나는 산수를 잘하는 남자.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지 분수를 잘 알고 잘못된 계산을 하지 않는 그런 남자가 좋다고. 반반 결혼하자는 남자는 딱 싫어. 반반 결혼이라는 게 생각해보니까 정말 웃기더라. 결혼 비용은 반반으로 해놓고 왜 살림이나 육아 같은 건 반반씩 안 해? 난 그냥 노처녀로 속 편하게 살란다. 결혼은 나랑 안 맞나봐. 저는 우스갯소리로 한 말이었어요. 솔직히 그전에는 저야말로 이거저거 따지지 않고 제가 좋으면 다 퍼주는 스타일이라 저만큼 결혼이 잘 맞는 사람도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남자 한번 잘못 만난 게 제 가치관을 완전히 바꿔놨네요. 뭐 이렇게 말은 했어도 미래는 알 수 없으니 장담은 할 수 없지만 아마도 저는 이 후유증 때문에 누굴 만나긴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 제 눈엔 결혼해서 잘 사는 사람들은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죠. 여러분들도 그런 대단한 배우자가 옆에 계신가요? 그렇다면 정말 존경합니다. 사람만큼 제 마음처럼 안 되는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당분간은 일에만 집중하고 저 자신을 돌볼 생각이에요. 생각해보니 남들 퍼주느라 정작 제 자신에겐 소홀했던 것 같거든요. 건강도 챙기고 다른 새로운 것도 도전하고 저는 당분간 그런 인생을 살아보려 합니다. 그놈을 소개해준 경숙 언니와는 어쩔 수 없이 관계가 좀 소홀해졌어요. 저는 아닌데 경숙 언니가 저를 보기 좀 민망한 눈치라 제가 배려하는 마음으로 거리를 좀 두고 있어요. 그런데 들리는 말에 그놈은 다른 여자를 만나기 위해 소개팅이며
각종 동호회를 섭렵하고 있다는 것 같은데 저 만날 땐 아닌 척했지만 조건을 엄청 따진대요. 하지만 금방 같은 이유로 만남을 지속하지 못한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 이유를 알 것 같았어요. 아니죠. 제가 가장 잘 알겠죠. 제가 그놈의 눈을 높여놓은 건지 아니면 제가 그놈에게 노란한 건지 알 수 없지만 여기서 가장 확실한 건 제가 그놈이랑 결혼하지 않아 천망다행이라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는 나중에라도 그놈이 제 소식을 듣고 배 아프라고 더 잘 나가고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최고의 복수는 내가 잘 사는 거라고. 그래서 저는 그놈한테 최고의 복수를 하고 싶어요. 내 놈이 놓친 나란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여자였는지 꼭 알게 하고 싶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가 끝이에요. 그 다음의 이야기는 그저 행복한 사연만 가득 채워졌으면 좋겠네요. 그러려면 제가 또 열심히 살아야겠죠. 제 사연을 들어주신 모든 분들, 우리 모두 함께 화이팅해서 최고로 행복한 사람이 되어봐요. 그럼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을 끝으로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건강 항상 잘 챙기시고요. 늘 행복하고 즐거운 날만 가득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